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미국 국빈 방문과 캠프 데이비드 초대가 성사된 외국 정상은 윤석열이 유일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휴가 때 숙소로 사용하는 아스펜 별장 내부를 안내받은 것도 윤석열이 처음이라고 자랑삼아 떠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별장에 초대받은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떠들까 참 한심합니다.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바이든이 별장까지 초대를 했다는 것은 반대로 해석을 하면 역사상 찾아볼 수 없었던 호구 중에 왕호구를 만나 미국에 유리하게 뽕 뽑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뽑아내겠다는 그런 소리 아닙니까? 윤석열이 이번 회의에서 얻은 실익 아무것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한미일 안보 경제 역할을 제도화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미국과 일본의 행동대원 앞잡이 노릇하는 것 외에 대한민국이 얻은 실익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문제 아닙니까? 윤석열은 일본 정부의 처리 방침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 다만 IAEA 점검과 계획대로 처리되는지는 일본과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투명하게 점검할 수 있는 사실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일제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한 국내 부정 여론에 대해서는 국내 반대 여론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무엇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안보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를 했음에도 국민 여론을 무시하며 또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일본 총독 역할을 해놓고 우리 국민들이 한일 관계 개선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저런 소리를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을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이 말하는 국민이란 지지율 30% 정도에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한다는 그쪽 사람들이겠죠. 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불법 사찰을 당했던 명진 스님이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서 건국 이후 최고의 비극적 정권이 될 것이다 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를 겨냥해서는 거짓말 자판기라며 날선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명진 스님은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고의 비극적인 정권이 될 것이라고 본다. 권력을 이용해 추접스러운 짓을 한다면 나중에 천벌받을 것이다. 불교 용어에는 수호지심, 측은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국가 경영에 책임을 맡았다. 이태원 참사,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보면 현 정권은 아픈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 보인다. 맹자는 나와 타인의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또 맹자는 적절히 베풀고 사람들에 대한 예의도 갖추라고 했는데 현 정권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그냥 정확한 지적이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절대 지금처럼 일본 이익에 앞장설 수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고 국민이 반대하는데 왜 저렇게 미국, 일본에 굴종하지 못해 안달이 난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명진 스님은 이동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거짓말 자판기다라고 직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MB 때나 지금이나 변명일색의 모습을 보며 철면피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했다. 거짓말쟁이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청문회를 하는 상황을 보니 나라가 어디로 갈지 참담하다. 이동관 후보자는 거짓말 자판기다. MB정부 시기 때 나에 대한 청와대 사찰 문건이 남아 있음에도 나는 모른다라고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잡아떼고 있다. 사찰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아랫사람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홍보수실 요청이라고 명시가 돼 있었는데
이동관이 그걸 몰랐던 것이라면 무능력, 무책임한 것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방통위원장을 하는가. 이동관이 자서전을 통해서 나중에 명진 스님과 오해를 풀었다라고 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다. 거짓말 안 해도 될 사안에도 거짓말하는 중독성이 있는 듯하다. 화해는커녕 에스컬레이터에서 오르내리며 스치듯 만난 것 빼고는 만난 적 없다라고 나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보수 정권과 인사들의 특징은 거짓말이 밥 먹듯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일상화가 되어 있다 보니 거짓말이 아닌 진실이라고 망상 속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라고 지칭할 것도 없습니다. 윤석열도 전 국민을 청각장애인 취급했지 않습니까? 여튼 명진 스님의 말처럼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권력을 잡으면 지나치게 권력을 남용하고 또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지나치게 권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득권들과의 싸움에서 밀리니 그런 것이겠죠. 해서 이제는 민주시민의 리더자가 될 사람은 충분히 그 권력을 다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인사가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소리인데 문제는 계속된 공격을 받다 보니 이 역시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검찰의 공격과 수박 개들의 공격에 당대표로 선출된 지 1년이 다 됐지만 이렇다 할 반격다운 반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4번째 검찰 소환 조사에서 굴하지 않고 끝까지 소명을 다하겠다는 말로 강한 의지를 나타내긴 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재명 하면 행정력과 추진력입니다. 해서 이제는 이재명만의 트레이드마크인 추진력을 보여줘야 한다. 혁신안이 제안한 혁신안에 대해 수박 개들의 강한 반대가 있을지라도 뚝심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혐오를 통해서 정치로부터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시원한 정치를 통해 다시 관심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검찰의 공격에 맞대응은 맞대응대로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지치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시원하게 견제하고 싸워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국민들이 지치지 않습니다. 어제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실장에 대한 재판에서 정진상 실장 측이 유동규의 정신질환 진료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한바탕 난리가 났죠. 정진상 실장 측은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신질환 관련 약물을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이 됐다. 수감 중에 어떠한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검찰 조사 때나 법정에서 진술을 할 때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였다면 진술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며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검찰이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의 난색을 표하자 법원은 병원 측에 문서 제출 명령을 보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한 것은 어떤 정신질환냐에 따라 감정기복이 있을 수 있고 심리적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동규의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유동규가 진술한 많은 진술에 신뢰감이 떨어지면서 여러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아주 똥줄타게 생겼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 명 제거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인력으로 지난 2년 동안 수사하고도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 정도면 다 옷 벗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없는 죄 만드는 것도 자기네들 사이에서는 기술이라고 자랑들 하고 다닐 텐데 쪽팔린 줄 알아야죠. 그들은 처음부터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해체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